안녕하세요. 염정입니다. 이번 주말이 좀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데요. 빨리 월요일 날이 돼서 개장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됐죠. 사실 좀 하락 마감을 하면서 빨리 다음 주가 돼서 좀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주말에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재개, 3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공매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공매도는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뭐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공매도는 허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좀 급락 상황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코로나 2020년 코로나로 폭락장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6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9월 15일 날 재개가 될 예정이었는데 개인분들의 반대, 여러 가지 여론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다시 6개월 더 공매도 금지 연장이 됐었고, 이제 4월 16일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될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죠. 금융당국이요. 근데 이에도 지금 이제 개인들의 국민청원 뭐 오늘까지 뭐 12만이었나요? 12만 명 국민청원과 여권 정치권의 이제 반대 등으로 인해서 지금 여론은 아직 좀 별로다. 그래서 혹시 뭐 또 이번에도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공매도 재개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 공매도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공매도는 일단은 이제 그 말 뜻 그대로예요. 예. 의미 그대로 소유하지 않는 증권을 매도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주식을 매수해야 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없는 주식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빌려서, 차입을 해서. 그래서 보통은 차입 공매도가 합법적인 공매도인데요. 그럼 우리 왜 무차입 공매도라는 말이 있죠?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에요.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인 건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개인들이 많이 이제 개인들이 공매도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이런 제재라든지 어떤 그 관리, 모니터링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제 반발을 하고 있죠. 여기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 공매도는 지금 현재 2019년도 기준으로요. 외국인이 약 62.8%, 그리고 국내 기관들이 36.1%, 그리고 나머지 개인은 약 1.1% 수준으로 그 공매도 비율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99%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공매도를 다 공매도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들이 불리하죠. 그럼 왜 이렇게 개인들은 불리하고 외국인 기관은 이 공매도를 활용을 할 수 있냐? 이 공매도는 뭐예요? 내가 미리 팔아놓고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그만큼 차익을 먹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공매도는 일단은 대차거래라는 게 있고 대주거래라고 보통 나뉘는데요. 이 대차거래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대주거래는 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은 예탁결제원, 보통 예탁원이라고 하죠. 예탁결제원, 그리고 증권금융 등을 활용해서 주식을 빌리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금융금융에 빌리는, 한마디로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빌리는 개념인데요. 그럼 이 대차거래, 대주거래,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 빌릴 수 있는 방법도 달라요. 그런데 훨씬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제 한번 어떻게 보면 거래를 터놓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구비서류랑 조건들이 있겠죠. 근데 외국인과 기관들 한번 거래를 터놓으면 그 다음부터 손쉽게 이제
제어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인들은 이렇게 증권사 통해서 주식을 빌리는 것 자체가 뭐 신용도라든지 자금력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매우 번거로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또 문제가 있어요. 대차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주식을 빌렸으면은 갚아야 되잖아요. 갚는데 기한이 없어요. 갚는데 기한이 없다. 상환 기한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개인들이 빌리는 거에 대한 그 기간은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약한 대충 이건 이제 아주 대충이라기보다 뭐 이건 딱 명확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개인들이 빌리는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충 뭐 한 30일에서 90일 뭐 한 달에 3달, 뭐 끼케야 3달 이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쳐놓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만약에 공매도를 쳐놓고 이게 주식이 빠져야 이들이 수익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서 갚아도 돼요. 하지만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만약에 주식이 안 빠져, 만약에 올라,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 손해인 거잖아요. 내가 주식을 빌려가지고 더 비싸게 주고 사서 이거를 한마디로 반대매매랑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기간은 좀 어느 정도 긴. 하지만 우리가 뭐 한 달, 2달, 3달 금방 가잖아요. 그 사이에 주식이 다시 오를지 아니면 내릴지 사실 불명확한 상황인데 개인들에 비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기한이 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누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그 기간 동안 이제 비용이 들죠.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면 이자 개념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 이자 또한 외국인 기관이 빌릴 수 있는 이자는 약 뭐 한 1에서 4% 정도라고 해요. 1에서 4%라고 하는데 기관은 그 정도인데 개인들이 만약에 빌린다. 그러면은 뭐 한 5%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5% 수익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자 내지 그리고 이자도 내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공매도를 쳤을 때 주식이 빠져야 되니까 5% 이상은 무조건 빠져야 되는 거고 그게 한 달에서 한 두세 달, 끼키야 두세 달 안에 그게 다 모두 이루어져야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개인들이 그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굳이 번거로운 과정을 겪으면서까지 하겠어요? 자금이 큰 것도 아닌데. 하지만 외국인들은 워낙에 자금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몇 프로, 다만 뭐 2, 3%, 5%만 먹어도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들과는 사실 게임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제도 면에서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의 전유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할 수 없는 구조, 개인들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복잡해. 그리고 먹을 수 있는 확률도 적어. 이러니까 뭐 당연히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 이렇게 개인들한테 불합리한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들한테 주어지는 거의 특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제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데 공매도 거래가 있어요. 공매도가 그러면 이제 금지됐잖아요. 그러면은 공매도가 없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1월 15일자를 조회했는데 공매도 거래량이 나오고 공매도 잔고 등 이렇게 한국 거래소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이 공매도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어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조성자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라는 명목의 이제 증권사들인데요. 이 국내 증권사들이 이런 지위에 증권사가 시장 조성자, 유동자 공급자라는 명목으로 지금도 공매도는 행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실은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의 원래 본연의 역할은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시를 해서 만약에 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라든지 일정 부분 이제 좀 호가가 좀 채워져야 되니까 호가를 뭐 심는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역할은 안 하고 이걸 악용을 해서 공매도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공매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도상의 문제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간 예외 규정을 두는 기관들이나 외국인에게는 예외 규정을 두는 부분들 때문에 개인들은 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이제 기존에 우리가 작년 3월 16일에 금지를 하기 전에 이미 공매도 잔고가 있어요. 공매도 잔고를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주식 갚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갚기 위해서 이 기관들이 숏 커버링을 하거든요. 숏 커버링이라는 건 우리가 숏이 뭐예요? 매도죠. 매도를 커버하기 위해서 숏 커버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 매수를 해야 돼요. 주식 매수를 해서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공매도 잔고를 줄이기 위해서 숏커버링이 있었다. 그래서 숏커버링은 주식을 매수해야 되니까 주식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구조로 해서 작년에는 숏커버링 물량까지 해서 주식이 그래도 좋았어요. 계속 빠지지 않고. 우리가 공매도 왜 반대를 해요? 공매도는 외국과 기관들이 본인들이 팔아놓고 그 다음에 가격을 찍어 누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자기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세력들이 주가가 빠져야 이 공매도한 효과를 보고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못했던 구간 동안 작년 1년 거의 한 10개월 구간 동안 공매도 잔고를 어쨌든 간에 갚아 나가야 되니까 계속 숏커버링 하느라고 주식 매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또 올랐고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 동안 그래도 공매도에 새로운 포지션은 없었기 때문에 주식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예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그 공매도 잔고하고 셀트리온. 우리가 셀트리온이 개인들이 좀 되게 공매도 세력이 많이 투입되는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이 셀트리온 주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주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나온 이 그래프인데요. 이 빨간색이 공매도 잔고예요.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됐죠? 공매도 잔고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파란 색깔은 뭘까요? 이 파란색은 셀트리온 주가예요. 어쨌든 반대 방향으로 가요. 공매도 잔고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이제 언제까지 계속 빌리고 있을 수만 없으니까 공매도 잔고를 줄이기 위해서 숏 커버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선 주식을 또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오른다. 이렇게 공매도 잔고와 주가가 반대로 갔다. 공매도 잔고가 만약에 점점 더 줄어든다. 공매도가 점점 더 없어진다면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방향이 있겠죠. 물론 이 셀트리온 하나를 두고서 공매도와 주가의 상반관계를 얘기하기는 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매도를 왜 이렇게 반대하느냐라는 부분인데 공매도가 없어진다면 이렇게 좀 가격을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주가 조작이라기보다 주가를 찍어내리는 그런 세력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할 말이 또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제도,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게 이제 3월 16일, 죄송해요. 3월 16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지수도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뭐 반드시 이제 공매도가 무조건적으로 공매도만 하면 무조건 공매도 세력들은 다 돈을 버느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작년 한 해 동안 2020년 동안 몇 퍼센트 상승한지 아세요? 700% 이상 주가가 상승했어요. 주가가 상승했어요. 이때 한 작년 초반이었죠. 작년 초반에 이 테슬라가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테슬라에 공매도 세력이 투입됐어요. 공매도 세력이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급등해서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하죠. 하락을 베팅하는 공매도 세력이 작년 한 해 동안 2002년 동안
얼마의 손실을 받는지 아세요? 41조의 손실을 봤다라고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공매도가 언제나 이렇게 이기는 게임은 아니지만, 물론 그들에게 이기는 게임 아니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워낙에 좀 특별한 케이스였기도 했지만, 이렇게 이제 공매도가 이렇게 좋은 장에서는 공매도가 좀 아무래도 좀 줄 수밖에 없겠죠. 상승 모드인데 여기서 누가 공매도를 때리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의 전유물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대규모 자금을 통해서 이렇게 좀 주가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좀 세력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공매도를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길어지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좋은데, 조금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일단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얘기를 하고요. 이 공매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 3월 16일부터 다시 재개를 한다 이런 경우라면은 우리가 그 초반에는 좀 그 주가를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만약에 재개가 확정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동안은 그 공매도 세력이 활동을 좀 활발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 관리를 좀 해야 되고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공매도 과열 종목 등은 좀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겠죠. 우리 나름대로 관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그 공매도 다시 재개되면은 재개되는 게 진짜 픽스 된다고 하면은 제가 다시 한번 공매도 과열 종목이라든지 지금까지 공매도 많이 이루어졌던 이런 사례까지 좀 들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공매도한 얘기를 간단하게라기보다 공매도한 얘기에 좀 전반적인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번 주말 동안 좀 남은 하루 동안 잘 쉬시고요. 월요일은 상승장 좀 이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